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난 게 아니고 단계에 따라서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발과 발목을 담당하는 정형외과 의사 이동호라고 합니다. 원장님, 저희 할머니가 발목 관절염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고정수술 할 것인지 인공 관절 수술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장단점이 있는 상태로 끝까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니즈나 원하시는 거 그리고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거를 상담해서 서로 결정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는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기로 하고 입원한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인공관절 하려고 입원했는데 환자분 발목을 자세히 보니까 발목이 잘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축 처져 있는, 아주 심하게 처져 있으면 외래에서 미리 알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면 발목에 어차피 힘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아픈 건 해결이 돼도 발목에 힘이 떨어져서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관절 고정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우실 수가 있어서 급하게 발목 고정 수술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환자분들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최적의 정답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그 수술법이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누가 이거 했는데 잘 됐더라 이게 좋다 그건 아니라.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비단 이제 인공관절만이 아니라 어떤 수술이든지 환자분들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수술이 따로 있는 건데 자기 아는 분이 이거 했는데 결과가 좋다더라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가급적이면 지향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혹시 발목 관절염이니까 MRI를 꼭 찍어야겠나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엑스레이나 CT나 이제 뼈를 중심으로 하는 검사를 했을 때는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주변에 대한 문제는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초기 관절염인 경우, 이제 우리가 말기까지 가서 진짜 연골이 다 닳고 누가 봐도 엑스레이로도 쉽게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엑스레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환자분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MRI를 찍는 경우 연골이 많이 다른 거를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가 가진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관절 연골이 있고 안쪽은 관절이 다 닳아서 말기 관절염은 아닌데 중간 정도까지만 간 관절염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옛날에는 다 인공관절이나 발목 고정술을 했지만 이런 것처럼 이제 절골 교정술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 닿았던 연골이 다시 살아나는, 서서히 연골이 생기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병을 키워서 오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으로 쏠린 그런 체중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안짱다리를 펴주는 수술이랑 거의 원리는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하면 체중이 부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점점 생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닳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끝난 게 아니고 단계에 따라서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수술도 굉장히 아시아권 위주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에요. 자기 관절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골술을 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관절염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절골술을 너무 맹신할 수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발목 관절염은요, 무릎이랑 다르게 다쳤던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평생 다치지 않아도 무릎에서는 관절염이 많이 오지만 발목은 아껴서 잘 쓰시면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더라도 많이 다쳤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다쳤던 분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관절염이 와서 이거를 인공관절로 해결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쳤던 분들일수록 인공관절 해서 약간의 통증이 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아껴 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무릎에선 워낙 많이 하고 있으나 빈도순으로 비교를 하면 발목 인공관절 수술은 훨씬 적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수술입니다. 저 같은 발이나 발목
발목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사실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약간의 틀어짐이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실금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경험이 또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고정술이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죠. 관절 고정을 하면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관절인데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별 과제나 이런 거 서로 일을 많이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쉬면 다른 애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관절도 똑같아서 한 관절을 굳히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옆에 있는 관절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 고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관절 고정술인 거죠.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관절 고정술은 굉장히 고전적인 수술이긴 하지만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고 많은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 선생님한테 받는 것이 좋습니다.